자, 일단은요, 지수가 0.52% 약세입니다. 근데 힘들 내시고요. 힘내시라고 해외 증시 차트 보여드립니다. 프랑스 까크 어떻습니까? 예?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2.66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닥스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4.7입니다. 유로스탁이 3.74예요. FTSE 나중에 찾아놓을게요. 테슬라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요. 테슬라의 기준에 계속, 그죠? 그리고 다우지수 어때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8.8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3천이에요. S&P 500 지수 어떻습니까? 15.30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2,700, 2,800 수준입니다. 나스닥이요? 에이, 2015년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야? 2016년 저점 대비 180% 올라오고 그 이상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폭이고 테슬라가 70% 빠졌는데도 저점이 안 깨졌어요. 그 흐름 속에서의 기준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무서워요? 얘가 문제될 거 있어요? 무서운 거 있나요? 없죠. 시장 다우지수와 유럽 증시 보십시오. 일본이요? 엔화 약세 때문에 3월 저점조차도 안 깨고 방어가 됐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10%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예요. 이 디커플링이 해소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대형주를 회피하십니까?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종목군들도 많이 팔아요. 보시면은 팔아요. 근데 어제 IT가 초강세였죠. 우리 주력주 딱 보시면 어제 IT가 초강세였죠. 오늘 LG전자 매수사인 나갔습니다만 매수사인 나가고 나서 밀렸어요.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10만 9천 원 넘기면 편입하자 그랬죠. 그러고 나서 툭 치고 올라가서 11만 1,5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밀렸어요. 전일 대비해서 2.4%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 1% 수준의 눌림 폭이지만은 시장 감안했을 때 이렇게 센 종목을 편입했다라는 것에 자신감 가지고 가시고요. LG와 그나마 꼬리 좀 달고 돌려놨는데 더 돌려야죠. 얘도 원래는 매수죠. 1% 돌리면 우리는 따라붙잖아요. 그리고 요 자락에서 현대차, 기아, 자동차 이뻐 땡큐해. 17만 원대 위쪽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터질 때가 됐죠. 안타깝게 지금 하나솔루션이 계속 어제 한번 움직임 줬다가 오늘 또 눌려. 근데 이거 못 견딜 수준입니까? 아니면 뭐 문제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뭐가 있어요? 없죠. 결론적으로는요. 하나솔루션 버겁지만 또 시간이 걸려서 좀 짜증스럽고 아쉽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유지하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SM 얼마나 고생해서 갖고 왔습니까? 예? 하나솔루션 우리나라에서 2022년 하반기 이후에 누적 순매수 쌍끌이 1위가 누구라고요? 하나솔루션입니다. 그건 다 보고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폭락입니까? 아니죠. 물론 시장이 엄청난 탄력 반등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밀린 폭이 있지만 그럼 저점 대비는요? 저점 대비 50%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에너지가 응집돼 있어요. 거래만 터지면 됩니다.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개인들이 사재 껴서 터지나요? 아니죠. 수급이 유입되면서 터지는 거죠. 어떻게 돼요? 시원시원한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지금 방산 쪽의 경우도 너무 지칠 정도로 못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기준에서 신규 편입자가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만 새로 가입하신 분들 이외에는 기존 물량이에요. 기존 물량. 한국항공우주를 아무리 고점에 잡으려고 노력해도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점에 잡을 수 있는 평단이 아무리 높게 잡아도 5만 원 바로 이쪽입니다. 그죠?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야 수익도 났었고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손실도 있으시고 근데 다행스럽게 2차전지 IT에서 그 손실폭은 다 메꿔주고 있고 현대로템 마찬가지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의 재편입 그리고 또 이자락이 왔을 때 공격적인 차익 실현을 못 잡아드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잘 돌린다 싶었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수급도 좀 꼬여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누적적인 부분 나쁘지 않아요. 또 앞으로의 노르웨이 쪽에 충격은 있었지만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정부 정책,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폭이에요. 좀 오늘 과도하죠. 좀 이따 수급 나오면 볼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사상 최대치 에코프로 고점 찍고 눌린 폭인데 여기도 일단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니까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기관이 좀 팔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좀 있던지.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초폭등 주간 단위에 얼마 올라갔었어요. 고점이 36%, 고점이 44%까지 올라갔던 흐름에서 주간 단위에 44%까지 올라갔던 흐름에서 1% 눌려 있는데 아니 최고점이야. 저기 뭐 VVIP방 라이브 방송에서는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 개장 초에 매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SM 차익 실현, 에코프로도 차익 실현. 그리고 문자 나갑니다 하고 있을 때 훅 밀린 거 아니에요. 전일 대비해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개장 초에 뭐 에코프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이 잡았나? 아니죠. 어제 고점에 잡은 물량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에서 고점에 어제 잡았다. 그럼 얼마예요? 어제 잡은 고점은 평균 단가 높게 잡아도 19만 2천 원. 더 높게 잡으셨다면 평단 낮춰놓으실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다시 밀리면 손절하고 안 쳐다보겠지만 왜? 손절하고 안 쳐다본다는 거는 거래가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둔화되면 안 봐요. 여기서도 거래가 계속 둔화돼 버린다. 안 보는 거야. 정리해야죠. 응? 그 기술적 분석 그렇게 못해요? 기술적 분석이 뭐야? 양봉이면 안 팔아. 음봉이면 팔아요. 꼬리 달렸잖아. 팔았어야지. 어제 팔았잖아. 그래 재편입했죠. 오늘 개장 초에 매도 사인이 안 나왔다. 라이브에서 나왔는데 그래 뭐라고 해석해드렸어요. 다시 녹화하면서 밀려 내려가고 돌려질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 일단은 손바뀜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으니 편입의 설정 범위 잡는다. 그리고 마지노선 범위는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10만 7,500원이니까 그 매수 평균 단가 10만 7,500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 손절 범위 2%로 일단 잡자. 오늘 저점 이탈되면은 18만 3,000원의 기준에 손절로 설정을 잡자. 기준 다 잡혀 있어요. 계획이 다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카카오뱅크와 페이 부분 최악의 경우에 26,000원, 6만 원의 기준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한다. 지금 수급도 꼬여 있고 여러 가지인데 카카오 그룹주들이 SM 때문에 동반적으로 또 손가락질 받는 것도 있죠. 아무래도 왜 이렇게 쪼잔하게 소액주주들 무시해가면서 지들끼리 쏙닥이 타면 다 되는 거야? 에이 나쁜 사람들 같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금양 일단 26,000원 전후 물량인데 유지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이거 거래 안 터지는데 우리의 그러면은 교육에 반하는데 얘 정리해서 딴 거 살까요? 물어보세요. 꼭. 쥐고 갈 필요 없어. 솔직히 월요일날 기준 잡아서 정리를 해드리든지 할게. 그렇게 해서 거래 터질 때 보면 되지.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거래가 없는데 이런 고점을 41,500원을 또 올라가길 바래?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닌데. 오케이. 금양도 그러면은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금 자신감이 붙은 오늘 좀 충격을 받은 포스코케미칼. 어제 기준에 자신감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양을 정리해서도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해 보면 돼요. 자, 전체적인 수급 봅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40만 주의 매도. 양봉입니다. 시초가 대비 돌렸어요. 하이닉스 음봉이에요. 약보합에서부터 음봉이지만 마감 마감에 좀 미끄러진 것 같은데 마감에 94,000원대까지 받는 거나마 좀 줬다가 어찌됐건 마감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이닉스 오늘 기준에 오후장에 쭉 흔들렸었군요. 오후장에 여기까지 보고 있다고 우리가 어찌됐건 수급 범위가 그렇게까지 뭐 악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죠. 외국인 사고 기간은 팔고 손바뀜. 누적적인 수급 범위는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을 수 있나요? 농담이 아니라 0034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누적 수급이? 저거 좀 넘기겠죠. 10만 5천 원 넘기겠죠가 아니라 넘겨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올라있던 삼성전기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간 조정 이후에 탄력 받아야죠. 탁 건들면 뿡 하고 올라가야지. LG전자 20만 주 들어왔어요. 오늘 신규 편입하신 분들 계신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추가 편입에 단가 낮추고 신고가 랠리 기준을 보고 다음 주에 갭 한 번만 나와줘라. 갭 상승 한 번만 나와줘라.
아시겠죠? LG노텍, TB하이텍,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아이 좋습니다. 현대차. 다음 주에 갭 상승 한번 탁 놔주라 이거예요. 거래 빵 터지면서 그냥 잡아낼 테니까. 예? 얘도 아일랜드 갭이 뜬 건가요? 나중에 계산해 드릴게요. 기아 상승 형태 확인형 이후에 이 엄청난 탄력 수급과 함께 22% 올랐어요. 아름아름. 자동차 약해요. 자동차가. 아이 무슨 말씀. 현대모비스 하나솔루션 아쉽지만 어제 올려놓은 것보다 더 밀고 내려가요. 짜증스럽게. 21선이 이탈된데 이런 거 손절 안 하나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응? 대용주를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합니까? 대용주를 뭐 5일선 이탈됐다고 그렇게 기준 잡으실 필요 없어요. 한국경제에서 또 기사 나오네요. 뭐라고? 수세에 몰린 온라인 파트너스 결정적 실수 2가지. 예? 그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윤정두 이야기 말 맞다나 진짜 아니 어찌됐건 우리도 어찌 보면 소액 주주인데 말 같지도 않은 행위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지들끼리 쏙닥이 타서 카카오한테 유증을 그렇게 방관을 해? 명분의 흠집이 났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거는 못된 짓거리 한 거잖아요. 지들끼리 쏙닥이 타서 못된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91,000원에 말 같지도 않은 것들. 이거는 진짜 온라인은 또 떳떳한가라는 의문. 이거 굉장히 강조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터질 때부터 카카오 얘기 터질 때부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뭐 이수만 총괄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최대 주주 그리고 소액 주주를 다 오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소액 주주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삼자배정 유중해서 이렇게 카카오에 아주 그냥 저가에 무혈 입성하면은 끝나는 것처럼 큰일 날 소리. 결론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뭐 이승만 회장의 편을 들어주겠다의 기준이 아니라 하이브 쪽 입장에서도 NH 쪽에서 보고서 나온 내용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이브도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주주들, 하이브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하이브의 자금이 이제 어찌됐건 SM을 인수하는 데 쓰이게 되면은 하이브의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이건 뭐지? 대주주는 좋지만 글쎄 뭐가 되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SM의 경우에 어떤 기준을 잡아요? 공개 매수 가격을 12만 원으로 설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다 우리 물량을 다 받아가지는 않죠. 25%니까 뭐 거기서 경쟁이 나올 수도 있고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액 주주 위주니까 일반 주주는 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뭐 25%면 충분해. 그럼 3월 1일까지 뭐 지분 편입한다고 하니까 지금 편입해도 뭐 4, 5%는 수익이 난다 이런 계산 방식이란 말이에요. 위로 쫙 치고 안 올리고 밑에서 계속 퍼담아가고 결국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57만 주 공매도 상황이 됐든 대차 상황이 됐든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관들은 내다 파는데 예를 들면 연기금이 팔 수도 있어요. 투신 차익 실현했고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연기금은 뭐예요? 뭐 저기 위탁운용 맡겼겠지. 위탁운용 맡긴 데서 1% 와우 차익 실현하자. 어차피 야 소액 주준 거지 뭐 우리한테 뭐 그 청권 행사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기준이 될 수 있고 금융투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자체 운용 자산이 아니에요. 해치 물량 ELW, ETS 또 ETF 또 주식 선물 거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해치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30만 주인데 프로그램 57만 주 들어온 걸 감안하면 뭐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일부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도와 매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준에 야 먹거리 생겼다 단타 치자 이러고 들어왔을까? 개인들 위주 개인 선호 창구에서는요. 예를 들면 똑같은 SM에도 SM, CNC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세요? 개인들 위주죠. 3,500만 주의 외국인들 매수가 얼마예요? 10%가 안 나와. 8%? 어? 200만 주면 얼마? 8%? 8, 26, 딱 8% 정도 되겠네. 그죠? 관여도가, 전체 물량의 관여도가. 이게 소형주라는 거고, 대형주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합산해서 270만 주? 그럼 270만 주면 오늘 거래량의 몇 퍼센트예요? 3%? 관여도 30%. 관여도 높죠? 이게 대형주인 거예요. 소형주 잡주의 상한가가 가고 변동성이 나와도 그거는 누군가가 액티브 쪽에서 어느 쪽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서 그냥 빵 한번 쳐주면 20만 주의 상한가면 우리 방에서 20만 주 사실 분 없을까? 200만 주? 200만 주 해봐 얼마? 90억? 100억? 이거 한 15억 있으면 100억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대형주는 아니니까 그러면 한 20억 있으면 100억 살 수 있어요. 신용하고 미수 풀로 때려버리면. 100억 가지고 상한가 만들 수 있다고 얘를? 못 만들잖아. 근데 외국계에서 이제 액티브 쪽에서 방향성을 위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땅땅땅 쳐주면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오지. 야 SM이다 실질주에는 얘다. 그러면서 방송 나가면 얘를 준다고. 얘를 줘야 되는데 대장은 얘인데 더 오른 게 대장이라고 표현해. 정신 나간 거지. 얘가 끌고 가는 거죠 주가를. 결론적으로 외국 기관의 관여도가 얘는 30%란 말이에요 지금. 대형주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 관여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기관의 입장에서 지구장창 던질까요? 밑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막 집어 던질까? 왜? 그냥 막연히 차익 실현하려고? 굳이? 결론적으로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장내 매수보다는 공개 매수가 비용이 덜 든다라는. 그리고 누가 살 거야? 뭐 위탁을 한다 해도 어느 세월에. 그렇기 때문에 공개 매수를 해서 받겠습니다. 근데 12만 원인데 온라인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도 소송 걸릴 수도 있어. 농담이 아니라. 근데 양아치잖아. 소액주주 무시하고 카카오 쪽에 삼자별정 유증하고 전환사채 발행시켜주고 9% 지불을 9만 1천 원, 9만 2천 원에 발행하게끔 그때는 입 싹 닫고 있고 뭐 지지한다 헛소리 찍찍 해놓고 지금에 와서 하이브한테는 12만 원 야 돈 더 줘. 일반 투자자 물량도 받아준다고 니네 공표해. 양아치들도 아니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어떤 업체에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해도 행동주의 펀드 인정받겠어요? 소유주들한테? 딸랑 1%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1%도 안 되죠. 0.9% 금액으로 한 200억 조금 넘는 거 갖고 있으면서 어디서 혼날라고. 결론적으로는요. 일단은 그 비중을 차익 실현을 전량 차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재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또. 아주 좋은 가격에 11만 원에 일단 뭐 4.7% 수익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편하게 거래대금 9천억 1조 거래대금 터진 종목에서 아주 편하게 우리는 4.7% 수익을 갖고 있어요. 밀리더라도 손절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기준이 잡혀요? 카카오가 여기서 100개 들고 물러날 거냐. 100개 들고 물러날까? 카카오가 그렇게 깔끔할까 걔네가? 걔네도 양씨 아저씨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그 카카오가 걔네들이 어디다 대놓고 소액주주들을 그렇게 괴무시를 해요? 지들끼리 심지어는 바지사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수만 회장의 처조카 그 양반한테 양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쏙다기 타서 야 니들 연임하게 해줄 테니까 야 이거 이사회 결의해갖고 빨랑 그냥 철회해가지고 야 이수만 날려버리고 우리 9% 갖고 야 협업하자. 이게 할 짓입니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카카오 쪽에서 반격이 나오면은 뭐 온라인이 뭐 싸움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더 높은 가격에 사주면 안 될까? 응? 그럼 카카오가 어차피 1조 2천억은 거긴 또 갖고 있어요. 사우디하고 싱가포르에서 이거 인수하려고 솔직히 받은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야 우리는 13,000원에 할게. 13만 원 13,000원 13만 원에 할게. 15만 원에 공개 매수할게.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까? 15만 원 하는 쪽으로 가겠지. 그럼 하이브가 나 장래 매수해야 되겠다. 야 막 장래 매수를 하든. 웃기지도 않는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 나오지는 않아요. 뭐 비이성적인 흐름 막 여기서 상한가 가서 15만 원 글쎄 17만 원 불르면 모를까. 카카오가
이것들이 장난치나. 어디 하이브 나부랭이가 야 우리 카카오야 해가지고 뭐 속된 표현으로 17만 원까지는 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금 가지고 추가 자금을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 17만 원에 살게 그냥.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뭘 어떻게 돼? 그때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그렇게 안 나오면 적절히 팔면 되죠. 전량 차익 실현의 재편입에 전량 차익 실현의 재편입에 얼마나 행복해? 에? 목이 다셨네 이번 주에 아주. 응? 됐죠? 전략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시면 주말에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 나쁘지 않아요. 기관들 쪽 애들 판 거 아니야? 투신 팔고 연기금 팔고 사모펀드도 팔았어. 잘 팔았어. 얘네 단기 차익 실현을 목표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소액주주만 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카카오 쪽에서 이제 공시가 어떻게 나올지 장 마감 이후에 나올지 주말에 지들 회의하고 월요일날 나올지 하이브보다는 높은 공개 매수 청구 가격을 청구할지 백기 투항할지 백기 투항이라기보다는 뭐 빠져나갈지 모르겠다. 결론 이수만 회장 처족하는 바보 됐지. 자식이 까불고 그 여태껏 먹여 살려주고 키워놓으니까 반기를 들어요. 그렇게 반기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그 한진칼 들어갔을 때 어때요? 일반 국민이 원하는 오너인가요? 그러진 않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정부가 밀어주잖아. 왜?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 있어서 중견그룹 이상의 그룹을 적대적 M&A로 먹겠다. 그걸 냅둬요? 그럼 시장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만큼 해서 공개 매수 청구 가격 그것만 놓고 보시면 나머지는 해석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비이성적인 흐름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딱 드린 10% 미만의 비중만 갖고 가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컴투스의 그 자산가치 재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요? 4%면 얘네도 지금 시세 차익이 몇 천억이나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 오래 달리고 밀렸지만은 수급 개선폭 나쁘지 않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외국인이 조금 사다가 이제 같이 동반 매도가 되니까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뭐 20만 원 초반까지 해서도 뭐 잘했잖아요. 그리고 1월 31일 날 1월 31일 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한 건데 뭘 어제 그 고점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라이브 방송에서 개장 초에 고점 전량 차익 실현, SM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오늘 평균 단가, 오늘 재편입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일단은 위에 있어요. 어제 그러면은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한 단가보다는 얼마 밀려 있어요? 최고 고점 잡았다 해도 4,000원 밀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손바뀜이죠. 외국인 사죠. MSCI 지수 편입 비중에 대한 해석 부분은 윤정도가 또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액티브 쪽에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해석을 할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차분하게 해석해서 대처를 할 거고요. 이건 물량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인프라코 개별 기준 카카오뱅크 26,000원 그리고 카카오페이 6만 원인데 거기까지 안 밀리기를. 그리고 여기도 이슈가 있어요. 지금 MACI 지수 편입에 대한 얘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 주말에 여러 일정이 겹쳐져 있지만 더 이상 그 양치기 소년이 되면 안 되니까 교육 신청하셔서 받으신 일기 분들의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강연에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 선착순 4분 남았다 그랬죠.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회원님들의 가격도 50% 27만 5천 원 받아서는 강연에 비용이 안 돼요. 아니 식대만 18만 원이라니까 식대만 음료 드시고 주류 한 잔 드시고 하시면은 근데 강의비는 어디서 나와 그러면 윤정도 노하우 싹 다 오픈해서 드릴 건데 그날 그러니까 신청하시고 할인될 때 신청하시고 그리고 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셔서 종목 설정 방법부터 해서 종목 검색기 그 수식까지 다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윤정도 종목 검색기 어떤 거 나오겠어요? SM 나오겠죠. LG전자 나오겠지. 포스코 케미칼 나오겠지. 수식을 그렇게 넣을 거니까 에코프로 나오겠죠. 일주일 만에 44% 올라오네. 한 달 만에 뭐 8거래일 9거래일 만에 70% 올라온.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고 대처를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리고 정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